1억 넣으면 5천만 원 수익 주겠다.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죠. 1조를 주물렀다고 하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 수가 있고 딱 오면은 얼마 있으시오? 최소 한 구자에 3억이야. 3억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고액 자산가 연예인들 위주로 다단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갑자기 4월 28일 무렵에 갑자기 어느 날 나락으로 간 종목들이 속출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 제한이 있죠. 맞습니다. 하방 제한이 있어요. 이게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해서 이게 30% 이상 더 이상 못 떨어지게 막아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9.9에 다 맞춰진 건 뭐냐면 다 내려갈 걸린 수 있는 만큼 다 내려간 거죠. 다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멈춰버린 거죠. 이렇게 하한가를 찍은 게 하루로 끝나질 않아. 그렇죠. 4연속을 찍습니다. 서울가스, 뭐 삼천리 이런 데는 뭐 뚜렷한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삼천리도 상황이었어. 에너지예요. 에너지고 그래프를 본 거예요. 한 4년치를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에 등산로 입구에서 올라갑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제 등산로 입구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좀 반등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 주식이 살맛이 나잖아. 거기서 지금 올라가다 편편한 데 있잖아. 그쵸. 거기서 야호를 한번 외치잖아. 야호! 그쵸.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힘을 냅니다.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영차. 영차 올라갑니다. 꼭대기를 딱 찍었는데 근데 대부분 산에서는 어때? 원래 터덜터덜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가야 돼. 어.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추락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면 인수봉이네, 정상까지 인수봉. 올라가 인수봉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자체가 사실상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 사실 2023년에 들어서도 이상하다고 느끼질 못했어. 이게 불과 몇 달 전이죠. 네. 펀더멘탈 몰라? 펀더멘탈? 어. 인트린직 밸류 몰라? 그쵸.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들 내가 골라줬으면 샀었어야지 그렇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박살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떨어진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해서 파헤쳐 보니까 어떤 게 나온 겁니까? 이게 또 매물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매물이 하나같이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데서 네. 팔자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줄여서 무슨 G? SG. SG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무슨 뭐 엄청 뭐 복잡한 이름이 아니에요. 소시에테가 뭐야? 사회. 회사. 프랑스계 증권사인데 여기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여기서 뭐가 벌어지고 있지 하니까 나온 게 바로 CFD라는 거죠. 자, CFD 뭐냐? 이 Contract for Difference입니다. 이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 결제. 컨트랙트는 거래 계약 아닙니까? 네, 계약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동산 계약 이런 거가 좀 달라요. 이 CFD 같은 경우는 내가 안 사고 내 돈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증권사야? 증권사 실장이야. 예를 들어서 회장님 오셨어요? 그죠. 뭘 도와드릴까요? 저거 CFD 이용해가지고 삼성전자 100주만 좀 사봐. 100주. 네. 어디 보자. 5만 원에 100주. 하나 550 정도 들겠는데요? 네. 그럼 일단 네 돈으로 제 돈으로 사. 삽니다. 사. 550 일단은 삼성전자 샀어. 증권사 돈으로 사. 삼성전자 주식 샀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또 반대방에 컨트랙트를 합니다. 이제 팔어. 이거 팔까요? 잠깐만. 회장님, 이거 팔고 나니까 요만큼 남았는데? 그러면 내 거니까 가져와. 요거 이제 버신 거니까. 그치. 그럼 전 수수료 먹어야겠지 당연히. 수수료 먹고. 수수료 좀 줘. 한번 수수료 이렇게 주고. 따갑잖아. 그리고 이걸 드리는 거죠. 네. 수수료 줄 테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혹은 내린 만큼만 정산하자. 그래 차액만 줘. 이게 바로 CFD입니다.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주식을 크게 샀다가 크게 팔면 양도세가 나와요. 남한테 줄 때 내는 세금. 근데 내가 아니 양도세 내서 삼성전자 차익 실현했으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저는 주식 직접 안 샀는데요. 증권사가 샀는데요.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을 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상 빚을 내서 투자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회장님, 이거 그래도 500짜리 사는데 한 300은 이체하셔. 그치? 그래 내가 나도 믿져야 저기 있는 거 아니겠어? 300 너무 많고 200만 하자. 200? 네. 그래서 딱 40%만 넣으면 이 500만 원을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5배를 더 자금을 일으켜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200만 원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죠.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200을 파고 먹어 들어갈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갑자기 이게 5분의 1 토막이 나. 그러면 10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증권사라도 살아야 되잖아. 그냥 이거를 던져야 되겠다 이러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버티기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쵸. 야, 이거 좀 요거 바람만 지나가고 팔자.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무슨 매매라고 합니까? 반대 매매라고 반대 합니다. 매매라고. 게다가 아까 소시에테 제네럴 창구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CFD의 매물은
국내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시에테 제네럴 창구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외국 증권사에 쏟아냈는데 그러니까 알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왜 소시에테 제네럴 창구에서 나왔을까? 내가 이제 염 실장이 아니고 세바스찬 실장이네. 원래는 염실장 맞아. 염실장 맞는데 왜 자꾸 소시에테 제네럴에서 나오냐? 사실 이 SG 증권은 아무 잘못이 없어. 증권사가 빠방해. 그러면은 내가 자기 돈 사가지고 하겠지. CFD 굴리겠지.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형 증권사는 어떻게 했어? 후달리죠. 후달리지. 왜냐하면 이거 잘못해가지고 빠그러지면은 증권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걸 다시 외국 증권사에 넘깁니다. 근데 소시에테 제네럴이 굉장히 자금력이 좋은 외국계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행을 하는 거고, 실제 국내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매도 하려면 주식을 다 또 빌려다 또 팔아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냥 우리 믿을 만한 소시에테 제네럴에 맡기자. 넘기자. 그래서 그 거래 그대로 퉁칩니다. 양탱이한테 들어왔어. 주문이. 아유 회장님 하면서 바로 넘깁니다. 어이 세바스찬, 야. 야 이거 저 양탱이가 사려니까 좀 사놔라. 네. 이거 수수료 좀 떼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수수료 떼고 바로 넘깁니다. 소시에테 제네럴이 최종 창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제는 양탱이 된 거지 이제. 그치. 회장님 하다가 전화하는 거지. 여보세요. 염실장. 야 양탱아, 돈 입금해라. 지금 너 무슨 얘기 하는 네 게 주식 작살 났거든. 돈 빨리 입금해. 얼마? 43억. 근데 내일은 더 늘어날 수 있어. 지금 넣으면 43억이야. 이거 팔아봤자 이거 1억도 못 건져. 그러니까 네 돈 40억 넣어놔. 넣어놔. 그치. 이런 문자들이 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국내에 CFD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거대한 실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창정 씨가 등장을 하죠. 가수 임창정 씨는 이번 사안에서 자신도 막대한 돈을 날린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곳곳에서 임 씨가 투자에 관여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 투자자 모임에 참석한 연예인 임창정 씨.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씨를 종교에 빗대며 치켜 세웁니다.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가. 맞아요, 맞아요. 원하는 수익률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임 씨는 부인까지 동반하고 또 다른 행사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를 두고 속사정도 모르고 무작정 돈만 건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라씨 회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게 맞고 그 사실을 임 씨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투자자까지 모집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 씨 본인은 물론 투자회사 대표 역시 임 씨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만 했을 뿐 투자자를 모으거나 돈을 굴리는 데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창정이 형을 왜 자꾸 나랑 같이 가해자로 몰아가냐. 창정이 형이 저한테 손님 소개한 하나도 없어요. 임 씨 측은 행사 참석은 본인이 돈을 투자하기 전의 일이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나서서 발언했던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일단 이 사태를 가만둘 수 있겠어요? 회의를 딱 소집합니다. 금감원장이 잘한 게 그거야. 진행시켜.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잘해. 이거 말이야. CFD 문제 있는 거 아니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증권사에서 CFD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증거금 100%로 올리겠습니다. CFD 안 하고 그냥 양 회장한테 돈 다 내놓으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최근에 말이야 이 종목 말고도 많이 오른 데 있지 않아요? 2차 전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돈 오를만 해서 오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2차 전지도 그러면 신용거래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점점 번지는 게 지금 문제다. 이게 전체 증시로 좀 퍼질 수가 있고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일단 8조가 날아갔어요. 8조에 10조가 날아갔어. 근데 다 피해자래. 근데 진짜 아픈 거는 당시에 이 추경 매수에 나갔었던 개미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 이후에 CFD 개인 투자자만 2만 5천 명으로 급증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1조를 주물렀다고 하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밀했냐면은 여기 이제 삼성동의 어디를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만 200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염 실장이 나한테 맡겨 돈을 이제 투자를 해. 그러면은 염 실장 명의로 핸드폰 하나 개설해가지고 그걸로 모바일 뱅킹을 뚫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는 거야. 개인이 한 것처럼 보이겠네요. 괜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는 염 실장의 집 주소 근처 가까이 가서 해. 아, 그거를 들고 왜? IP가 왜냐면 접속 장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아니 갑자기 저는 뭐 어디 용인 사는데 갑자기 삼성동에서 접속했다고 하면 바로 의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네. 저기 양 회장님 상암 계시죠? 제가 거기 마포구 가서 거래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중앙에서 거래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나중에 터지고 나서 쭉 보니까 이 8개 종목의 특징들이 다 있었습니다. 완전히 대형주는 아니야. 근데 중형주 중에 굉장히 우량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터 이 다 대주주 지분이 커요. 대주주 지분이 높다는 건 이제 뭐 오너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사실 대주주 지분 빼고 나머지 물량이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 물량이 상대적으로 딴 것보다 적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적다. 유통 물량이 적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조금만 사도 시세가 요동칠 거 아니겠어요? 주가 조작이 쉬운 종목들입니다. 게다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아니야. 다 신용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연속 하한가 종목의 신용 융자 비율. 네. 빚내서 이렇게 산 겁니다 지금. 근데 저게 7%, 10%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코스피 전체 신용거래 비중이 1점 몇 프로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빚을 내고 샀다고 보면 그렇죠. 돼요. 예. 그래서 경제 지표도 요즘 안 좋고 네. 부동산도 지금 금리 인상 1년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계를 좀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에 타격을 주니까 뭘 해도 앞이 안 보이고 이거 한 방만 터지면 됩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그래서 리먼 사태 직전에도 작전 세력들이 많이 활개 쳤었거든요. 네. 그때 2007년 당시인데 그때 당시의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한 코스닥 기업의 주가 조작에 동참한 전력이 있는 전모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그가 포함된 작전 세력은 아예 회사를 인수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주가 조작에 전문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명동 있는 사채를 좀 높은 이자를 주고 잠깐 쓰는 거예요. 회사 돈을 끌어다가 사채를 갚은 다음엔 호재성 허위 공시를 계속 띄우며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조금씩 막 오르더라고요.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뭘 개발했다 이러는데 도대체 아니 회사 인수해가지고 며칠 됐다고 뭐를 개발합니까? 그 회사가 다 놀아요. 회사 직원들 다 가려고 하고 그냥 족구하고 운동장에서 놀아요. 일하는 거 못 봤어요. 공장이 안 돌아가요.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뒤엔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팔아넘기고 다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전 씨가 작전에 관여했던 회사의 주가는 한때 3만 원대를 호가했지만 현재는 2천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제보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라톤을 빼먹는다고 저도 말 안 해요. 은행장을 빼먹는다고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람들 돈 빼먹는 거예요.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제가 정말 투자자 잘 모아서 정말 내가 불려주려고 했어요. 고객의 행복이 내 행복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돌려주려고 했어. 근데 참 첫인상이 좋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저도? 이런 거죠.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갑자기 폭망해서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호소를 하잖아요. 결국은 대리매매, 대리거래 이걸로만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가 조작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감옥 가도 남는 장사. 불공정 거래 사건당 부당 이득이 40억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한탕 크게 하고 살고 나와서 결국은 뭐 숨겨둔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제 10명 중 4명은 그냥 풀려난다. 이번에 주가 조작 가담한 세력 중에 뭐 7천억 번 사람도 있다고 좀 나와요. 그러면은 만약 징역 10년을 때려 연봉 700억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국님 저희가 기본으로 100년 잡고 가자. 슈즈건님 맞아요. 남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쳤다. 네. 맞습니다. 주가 조작 지금까지 적발 안 되고 혼자 잘 또 하고 빠진 세력도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은 한 번 걸리면 작살난다. 이거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물량의 상당 부분이 키움증권의 차익 결제 거래, CFD 관련 매물로 보고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익래 다오키움그룹 회장이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회장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자신이 보유한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 총 605억 4,300만 원어치를 팔아 손실을 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